인천공항. 사람들로 북적이는 출국장 한가운데 박미자는 낡은 가죽 핸드백을 꼭 쥐고 서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오는 표는 없어요. 알아서 오세요. 며느리 세연의 미소는 예의 바르지만 차갑습니다. 아들 준호는 눈을 피하며 선글라스를 씁니다. 그들의 캐리어엔 퍼스트 클래스 태그가 달려 있고 미자의 손엔 편도 여정표 한 장뿐입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여행엔 자신의 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미자는 손에 든 표를 내려다봅니다. 방콕행 편도. 출발 시간은 2시간 뒤입니다. 준호 가족은 이미 출국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공항 의자에 앉아 미자는 핸드백 속 낡은 통장을 꺼냅니다. 잔액 800만 원. 평생 모은 돈의 전부입니다. 아파트 명의도 예금도 모두 준호 앞으로 넘겼습니다. 노후는 자식이 책임진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1년 전 준호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미자는 75입니다. 22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손에 든 건 돌도 안 된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시댁에선 제가 알아 했습니다. 미자는 거절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4시 시장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낮엔 식당 설거지, 저녁엔 대리운전 호출 심부름까지 했습니다. 손이 트고 등이 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만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착했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편하게 해줄게라고 말했습니다. 미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대학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보냈습니다. 미자는 밤 청소 일을 더 늘렸습니다. 졸업 후 준호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미자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30의 준호는 세연을 데려왔습니다. 판사의 딸, 명문대 출신이었습니다. 미자는 어색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연은 공손했지만 거리를 뒀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는 저희 입맛에 안 맞아요. 어머니, 손주는 천천히 생각할게요. 어머니,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건 좀. 미자는 물러났습니다. 며느리 비위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가을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해외 지사로 발령받았어요. 3년 정도 나가 있어야 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걱정이니까 아파트 처분해서 저희랑 같이 가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미자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등기 이전은 빨랐습니다. 아파트 명의도 통장 명의도 준호로 바뀌었습니다. 미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콕 표예요. 거기 한인타운에 작은 방 구해뒀어요. 생활비는 넉넉하게 드렸잖아요. 세연이 내민 봉투엔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희는 싱가포르로 가요. 어머니는 따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준호는 끝까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싱가포르가 아니라 방콕인지, 왜 함께 갈 수 없는지, 왜 돌아오는 표가 없는지. 엄마가 뭘 잘못했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공항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세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준호가 짐을 내려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미자는 전광판을 올려다봅니다. 방콕행 비행기 탑승 시작까지 1시간 반. 가야 할까요? 돌아갈 곳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엔 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미자는 손을 뻗었다가 멈춥니다. 전화는 끊어집니다. 문자가 옵니다. 엄마, 잘 가세요. 1년에 한 번씩 생활비 보낼게요. 연락은 꼭 필요할 때만 해요. 미자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집니다. 75해를 살아온 손입니다.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했던 손입니다. 창밖으로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햇빛이 날개에 반사되어 눈부십니다. 미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방콕행 탑승구 방향을 확인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항 화장실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게 늙어 있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미자는 핸드백을 엽니다. 통장, 여권,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22살의 자신이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습니다. 남편 장례식 직후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잘 키우겠다고.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요? 미자는 사진을 다시 넣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물방울이 턱 끝에서 떨어집니다. 거울 속 눈동자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흐릿했던 초점이 또렷해집니다. 미자는 화장실을 나와 공항 안내 데스크로 향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묻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이 표를 환불할 수 있나요? 직원이 표를 확인합니다. 편도 이코노미는 환불 수수료가 있지만 가능합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환불해 주세요.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콕으로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75해를 살았습니다. 마지막은 자신이 정하고 싶습니다. 환불 수속을 마치고 미자는 공항 밖으로 나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합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자신을 버릴 수 없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미자는 택시를 잡습니다. 기사가 묻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미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서울역이요. 어디론가 떠나야 합니다.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75이라는 숫자는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택시가 출발합니다. 미자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택시가 서울역 앞에 멈춥니다. 미자는 요금을 계산하고 내립니다. 16,000원. 800만 원에서 16,000원이 빠졌습니다. 역사 안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행 가방을 끄는 젊은이들, 급하게 걷는 회사원들,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는 학생들, 모두 갈 곳이 있어 보입니다. 미자는 벤치에 앉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준호입니다. 미자는 화면을 바라봅니다.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비행기 안 탔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탑승 못했어. 환불했다는 문자 왔어요. 왜 환불했어요? 미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고 묻는 게 이상합니다. 왜 편도표를 끊어줬는지, 왜 따로 보냈는지, 그걸 먼저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엄마,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희 내일 출국인데 엄마 일 때문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준호야, 다시 표 끊어드릴게요. 방콕 아니면 치앙마이. 거기 한인들 많아요.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어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어쩌려고요? 집도 없잖아요. 엄마 살 곳 있어요? 미자는 입술을 깨뭅니다. 내가 알아볼게. 뭘 알아봐요?
75에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정해드린 대로 가세요. 편하게 놀다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놀다 오라고? 돌아오는 표도 없는데? 나중에 사드리면 되죠.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세연이가 엄마랑 같이 못 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미자는 손에 힘을 줍니다. 세연이가, 그랬어? 네. 엄마가 집에 계시면 세연이가 스트레스 받는데요. 말투도 그렇고 생활 방식도 너무 달라서요. 나는 말 조심하려고 애썼는데. 아니에요. 세연이 말로는 엄마가 자꾸 간섭하신대요. 손주는 언제 낳냐, 김치는 왜 안 담그냐, 그런 거요. 미자는 기억을 더듬습니다. 그런 말을 했던가요? 손주 이야기는 한두 번 꺼냈던 것 같습니다. 김치는 세연이가 사먹는 김치가 비싸 보여서 담가줄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간섭이었니? 엄마 입장에선 아니겠지만 세연이 입장에선 그래요. 어쨌든 저희는 내일 출국해요. 엄마는 알아서 하세요. 돈은 있잖아요. 전화가 끊어집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화면에 통화 시간이 표시됩니다. 2분 37초. 53년을 키운 아들과의 대화가 2분 37초로 끝났습니다. 미자는 벤치에서 일어납니다. 역사 안을 걷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향합니다. 직원이 웃으며 묻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근처에 싸게 잘 수 있는 곳 있나요? 고시원이나 여관을 찾으시나요? 네. 직원이 지도를 꺼내 표시해 줍니다. 이쪽 골목에 고시원이 몇 군데 있어요. 월 30만 원 정도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미자는 지도를 받아듭니다. 월 30만 원. 800만 원이면 2년 반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골목을 따라 걷습니다. 간판들이 낡았습니다. 고시원, 원룸텔. 건물은 좁고 어둡습니다. 첫 번째 고시원 문을 엽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복도에서 라면 끓는 냄새가 납니다. 관리실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중년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습니다. 방 있나요? 남자가 미자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할머니, 여긴 젊은 사람들 많이 사는 덴데 불편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월세 35만 원, 보증금 50만 원. 화장실 공용이고 샤워실도 공용이에요. 방은 1평 정도 돼요. 미자는 계산합니다. 보증금까지 85만 원. 한 달을 살려면 보증금 없이는 안 되나요? 안 돼요. 규칙이에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고시원도 비슷합니다. 보증금은 기본입니다. 방은 좁습니다. 화장실은 멀리 있습니다. 해가 집니다. 미자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습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핸드백에서 빵 하나를 꺼냅니다. 공항에서 산 것입니다. 뜯어서 한 입 베어 물지만 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옆 벤치에 젊은 여자가 앉습니다. 배낭을 맨 외국인처럼 보입니다. 여자는 지도를 펼쳐봅니다. 미자는 힐끗 봅니다. 실례지만 길 찾으세요? 여자가 놀라 고개를 듭니다. 아, 네. 게스트하우스 찾는데 못 찾겠어요. 어디요? 여자가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미자는 이 동네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니 멀지 않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혼자 가기 좀 무섭네요.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갈 곳도 없는데 조금 걷는 게 낫습니다. 둘이 함께 걷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혼자 여행 중이에요.
그래요. 재밌겠네요. 할머니는 여기 사세요? 미자는 대답을 망설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살던 집도 갈 곳도 없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합니다. 작은 건물입니다. 입구에 1박 2만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자가 인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미자는 건물을 바라봅니다. 1박 2만 원. 한 달이면 60만 원. 고시원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자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카운터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 있나요? 네, 도미토리면 2만 원, 개인실은 4만 원이에요. 도미토리가 뭐예요? 여러 명이 같이 쓰는 방이요. 침대가 6개 있어요. 미자는 망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자야 한다는 게 낯섭니다. 개인실로 주세요. 네, 신분증 주세요. 미자는 주민등록증을 건넵니다. 남자가 확인하고 열쇠를 줍니다. 3층 5호예요. 체크아웃은 내일 낮 12시까지예요. 방은 작지만 깨끗합니다. 침대와 책상, 작은 창문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방 안에 있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앉습니다. 핸드백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밤은 환합니다.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엄마, 생각해봤는데 방콕 말고 부산은 어때요? 거기 싸게 살 때 많다던데. 알아보세요. 미자는 문자를 읽고 지웁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합니다. 이름들이 지나갑니다. 대부분 시장 상인들이거나 청소일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사람들입니다. 한 이름에서 멈춥니다. 영숙 언니. 젊은 시절 같이 일했던 선배입니다. 10년 전쯤 마지막으로 통화했습니다. 미자는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립니다. 받지 않습니다. 다시 겁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명확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는 행복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할까요? 부산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방콕으로 가야 할까요? 미자는 핸드백을 엽니다. 통장을 꺼냅니다. 잔액 800만 원. 정확히는 784만 원. 오늘 쓴 돈을 빼면 통장 뒤에서 명함 한 장이 나옵니다. 낡은 명함입니다. 법무법인 정혜, 김영희 변호사. 15년 전 시장에서 일할 때 만났던 변호사입니다. 임금 체불 문제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명함을 받았습니다. 미자는 명함을 손에 쥡니다. 할머니, 억울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억울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지만 이게 법의 문제일까요? 아들이 엄마를 버린 게 법으로 해결될까요? 미자는 명함을 다시 핸드백에 넣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낡은 페인트 자국이 보입니다. 53년을 키운 아들. 75해를 살아온 인생. 그 끝이 4만 원짜리 게스트하우스 침대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공항에서 다 말랐는지도 모릅니다. 미자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오늘 하루만 견디면 됩니다. 그렇게 서울역의 밤이 깊어갑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자는 6시에 눈을 뜹니다. 평생 습관입니다. 게스트하우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합니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낯섭니다. 머리를 빗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냅니다.
법무법인 정혜, 김영희 변호사. 주소는 종로입니다. 체크아웃을 합니다. 카운터 직원이 인사합니다. 또 오세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시 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출근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빽빽합니다. 미자는 손잡이를 잡고 섭니다. 흔들립니다. 몸이 기울어집니다. 옆 사람이 살짝 자리를 내줍니다. 종로 3가에서 내립니다. 명함의 주소를 따라 걷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10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초라합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10층에서 내립니다. 복도를 따라 걷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간판이 보입니다.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맞습니다. 김영희 변호사님 계신가요? 예약 있으신가요? 없는데 예전에 도움받은 적이 있어서요. 여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상담 중이세요.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다릴게요. 미자는 대기실 소파에 앉습니다. 잡지가 놓여 있습니다. 펼쳐보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립니다. 중년 남자가 나옵니다.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여직원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들어가세요. 미자는 일어섭니다. 상담실 문을 엽니다. 책상 앞에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김영애 변호사입니다. 15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미자는 의자에 앉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자를 자세히 봅니다. 잠시 후 눈이 커집니다. 혹시 박미자 씨? 네.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시장에서 임금 체불건으로 도와드렸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짓습니다. 진심 같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자는 핸드백을 엽니다. 통장을 꺼냅니다. 등기 서류를 꺼냅니다. 준호에게 넘긴 아파트 서류입니다. 제 재산을 다 아들한테 넘겼어요. 아파트도 예금도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봅니다. 언제 하신 거예요? 작년 가을이요. 아드님이 요청하셨나요? 네. 해외 나가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명의를 다 넘겼어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미자는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공항 일을, 방콕행 편도표를, 준호의 말을, 게스트하우스의 밤을. 김 변호사는 듣고 있습니다. 펜으로 메모를 합니다. 표정은 점점 굳어집니다. 지금 살 곳은 있으세요? 없어요. 어제 게스트하우스에 잤어요. 가진 돈은요? 800만 원요. 그것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쉽니다. 박미자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증여한 재산은 되돌리기 힘들어요. 사기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는 없어요. 그럼 힘들어요. 미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들이 엄마를 버리는 게 법으로 문제가 안 돼요? 부양 의무가 있긴 하지만 강제할 방법은 많지 않아요. 특히 재산을 이미 넘기신 상황에선 침묵이 흐릅니다. 김 변호사가 물을 따라줍니다. 드세요. 미자는 물을 마십니다. 목이 칼칼합니다. 그런데 박미자 씨, 혹시 증여할 때 약속 같은 거 있었나요? 예를 들어 모시고 살겠다, 생활비 드리겠다, 이런 말이요. 있었어요. 준호가 그랬어요. 자기가 모실 거라고. 문자나 녹음은 없으세요? 없어요.
김 변호사가 다시 한숨을 쉽니다. 그럼 정말 어렵습니다. 미자는 핸드백을 꼭 쥡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봅니다.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 정도 돼요? 5억 정도요. 지금 아드님 명의죠? 네. 혹시 매매하셨어요? 아니면 증여예요? 증여요.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서류 썼어요. 김 변호사가 컴퓨터를 켭니다. 뭔가를 검색합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박미자 씨, 이거 혹시 아세요? 화면을 돌려 보여줍니다. 부동산 매매 사이트입니다. 미자의 아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매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드님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으셨어요. 한 달 전부터요. 미자는 화면을 뚫어져라 봅니다. 자신이 살던 집입니다. 거실, 방, 베란다.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습니다. 왜 팔아요? 돈이 필요하니까요. 미자는 숨이 막힙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증여받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바로 매매하려고 한다는 건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의도라니요? 재산을 빼앗으려는 의도요. 사기 증여라고 해요. 미자의 손이 떨립니다. 그럼 되돌릴 수 있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증여 취소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빨라도 6개월, 보통은 1년이요. 돈은요? 착수금 3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미자는 계산합니다. 800에서 300을 빼면 500. 그걸로 1년을 버텨야 합니다. 재판 이기면 집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보장은 못해요. 미자는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흐립니다. 300만 원을 쓰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500만 원으로 늙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800만 원도 언젠가 바닥납니다. 하겠어요. 정말요? 네. 제가 바보처럼 넘긴 것도 맞지만 아들이 저한테 한 짓은 아니잖아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미자는 일어섭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자 씨, 김 변호사가 부릅니다. 일단 살 곳부터 정하세요. 게스트하우스는 너무 비싸요. 고시원 알아보세요. 그리고 일자리도 찾으세요. 돈이 계속 필요할 거예요. 75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청소, 식당 설거지, 뭐든지요. 버티셔야 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무실을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차갑습니다. 미자는 걷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씁니다. 준호야, 엄마 집 팔지 마. 소송 걸 거야. 전송합니다. 답은 오지 않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싸울 것입니다. 이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75해를 살았습니다. 마지막은 떳떳하고 싶습니다. 문자를 보낸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미자는 남대문 시장 근처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월 30만 원, 보증금은 김 변호사가 대신 내주었습니다. 나중에 갚기로 했습니다. 방은 좁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입니다. 창문은 작습니다. 하지만 잠잘 곳이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 준비입니다.
미자는 착수금 300만 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잔액은 49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미자는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식당마다 들어가 물어봅니다. 설거지 자리 있나요? 할머니,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요. 하루 4시간에 5만 원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해요. 미자는 3군데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점심 11시부터 2시까지,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하루 11시간입니다. 하루 15만 원입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픕니다.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낯선 남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미자 씨 맞으세요? 네. 소송 서류 전달하러 왔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건넵니다. 법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증여 취소 청구 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갑니다. 미자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앉아 봉투를 뜯습니다. 서류를 읽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알겠습니다. 증여를 취소하라는 요구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준호입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받아야 할까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화가 난 목소리입니다. 소송이 뭐예요? 왜 이래요? 엄마, 지금 정신 있어요? 자식한테 소송을 걸어요? 미자는 천천히 말합니다. 넌 엄마한테 뭘 했는데? 뭘 했다니요? 해외에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했잖아요. 편도표 끊어주고, 짐도 싸주지 않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준호가 말을 잃습니다. 그건 세연이 탓이야? 내가 결정한 거잖아. 엄마, 저도 힘들었어요. 세연이가 계속 말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엄마를 버렸어? 버린 게 아니에요. 따로 사시는 게 서로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왜 집을 팔아? 침묵이 흐릅니다. 준호가 한숨을 쉽니다. 그건 돈이 필요해서요. 무슨 돈? 싱가포르 집값이 비싸요. 대출 받으려면 자금이 있어야 하고. 미자는 웃음이 나옵니다. 허탈한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 팔아서 내 집 사려고 한 거야? 엄마, 어차피 나중에 제 거잖아요. 미리 쓰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야. 지금 내 거야.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한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데요? 대학 보내주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잘 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인생 사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저는 저대로. 미자의 손이 떨립니다. 그럼 왜 재산을 다 가져갔어? 엄마가 준 거잖아요. 내가 준 게 아니야. 내가 달라고 해서 준 거야. 같이 살 거라고 해서. 그건 상황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약속도 없어지니?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소송 취하해요. 그럼 생활비 더 보내드릴게요. 필요 없어. 엄마, 나 지금 일해. 설거지해. 하루 15만 원 받아. 그걸로 살 거야. 준호가 숨을 고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내가 벌어야 내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엄마, 그게 자존심이에요? 응, 자존심이야. 미자는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습니다. 준호야, 넌 나한테 효도 안 해도 돼. 나도 안 봐라. 그런데 내 것까지 빼앗지는 마.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준호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미자는 계속 말합니다. 나 75이야.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그 얼마를 내가 정하면 안 돼. 내가 정할 거야. 엄마, 소송 취하 안 해. 재판에서 봐. 미자는 전화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세연입니다. 스피커폰으로 바뀝니다. 어머니, 저예요. 세연이에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가족인데 어떻게 법정에서 만나요? 미자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가족이면 공항에서 버린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저희랑 계시면 불편하실 거잖아요. 불편한 건 너희였잖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저희 삶이 있어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미자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솔직하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 그럼 왜 증여하라고 했어? 거절할 수 있었잖아. 세연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필요했으니까요. 저희도 살아야죠. 미자는 숨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계획이라기보단 어머니도 어차피 준호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시기만 당긴 거예요. 시기를 당기면서 나를 버린 거야? 어머니,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극단적? 내가 지금 고시원에 살아. 하루 11시간 설거지해. 이게 극단적이야. 내가 한 짓이 극단적이야? 세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집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평생 일하셨잖아요. 일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집 주실 때 기뻐하셨잖아요. 아들 잘 되는 게 좋으시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후회하세요? 미자는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그만하자. 이러면 서로 상처만 돼. 미자는 천천히 말합니다. 준호야, 너 결혼할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 너희 둘이. 그게 다였어.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다였어. 그런데 너희는 내 집까지 필요했구나. 엄마, 됐어. 재판에서 봐. 이제 끊을게. 엄마, 제발. 미자는 전화를 끊습니다. 휴대폰을 침대에 던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필요했다는 말이 가슴을 후빕니다. 미자는 창밖을 봅니다. 밤입니다. 거리에 불빛이 흐릿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물만 흐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울음이 멈춥니다. 미자는 세면대로 갑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얼굴은 붓고 눈은 빨갛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정리된 얼굴입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듭니다. 김영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변호사님, 준비 잘 부탁해요. 절대 안 져요. 답장이 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미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아들은 없습니다. 있는 건 자신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배신당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미자는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내일도 6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휠 것입니다. 하지만 해낼 것입니다. 재판을 이길 것입니다. 아니, 이기지 못해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게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재판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미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법정에는 3번 갔습니다.
준호와 세연도 나왔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주고받았습니다. 판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여 당시 부양 약속이 있었습니까? 미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들이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구두 약속은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 말이 계속 돌아왔습니다. 엄마와 아들 사이에 녹음이 필요했던가요? 문자가 필요했던가요? 하지만 판사는 부동산 매물 등록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증여받은 지 6개월 만에 매매를 시도한 것.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증여는 부양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단 증여 전체를 취소하기는 어려우나 절반에 대한 반환을 명한다. 절반. 2억 5천만 원. 이기지도 지지도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미자는 법원 계단에 앉았습니다. 김영애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항소하실 수 있어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더 싸우면 지쳐요. 그냥 이제 살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싸우셨어요. 미자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준호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송금했어요. 확인하니 2억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자는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10개월을 살았던 방이었습니다. 짐은 여전히 가방 하나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알려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솔바람 마을이라는 시니어 공동주택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산 중턱에 마을이 보였습니다. 단층 건물 여러 채가 모여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중년 여자가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미자님 맞으시죠? 네. 김 변호사님께 연락받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자가 마을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집마다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긴 독립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모여 사세요. 각자 방이 있고 공동 식당이 있어요. 원하시면 혼자 드셔도 되고 같이 드셔도 돼요. 비용은요? 보증금 5천만 원, 월 100만 원이에요. 식비 포함이고요. 미자는 계산했습니다. 2억 5천에서 5천을 빼면 2억. 월 100이면 16년 넘게 살 수 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하겠어요. 좋아요. 서류 쓰시죠. 미자는 집을 배정받았습니다. 7호.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작은 부엌. 창문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하나라 금방 끝났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니 옆집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호 사는 최순이에요. 박미자예요. 미자님, 저녁 식당에서 봬요. 같이 드세요. 네. 순이가 웃으며 갔습니다. 미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닌 미자로. 저녁 때 식당으로 갔습니다.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손짓했습니다. 미자님, 여기 앉으세요. 미자는 앉았습니다. 식탁에 반찬이 놓였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날씨, 텃밭, 내일 프로그램. 미자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식사 후 산책을 했습니다. 마을 뒤편에 작은 숲길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미자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솔잎 냄새가 났습니다. 6개월 전 공항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버려진 것 같았던 그 순간.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떠나온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준호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워하면 지치니까요. 다만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수채화, 목요일 요가, 금요일 텃밭 가꾸기. 수채화는 처음이었습니다. 붓을 잡는 게 어색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틀린 건 없어요. 미자는 산을 그렸습니다. 초록색을 칠했습니다. 물이 번졌습니다. 생각보다 예뻤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자님, 잘 그리시네요. 아니에요. 처음이라. 그래도 예뻐요. 미자는 자신의 그림을 봤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했습니다. 텃밭에서는 상추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니 익숙했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 일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순이가 옆에서 일했습니다. 미자님은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들이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아이고, 그래요? 저도 비슷해요. 딸이 시집가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순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생각했어요. 자식 없어도 사는 거구나. 그냥 나로 사는 거구나.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냥 나로 사는 거예요. 둘이 웃었습니다. 씁쓸하지만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텃밭에 토마토가 열렸습니다. 미자는 매일 아침 물을 줬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땄습니다. 입에 넣으니 달았습니다. 수채화 실력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꽃도 그렸습니다. 새도 그렸습니다. 그림을 방에 붙였습니다. 벽이 채워졌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공동 식당에서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반죽을 만들고 전을 부쳤습니다. 미자도 참여했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미자님, 후회 안 해요? 아들이랑. 미자는 김치전을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좀 더 일찍 내 편 들 걸. 그건 아쉬워요. 내 편이요? 네. 아들 편만 들지 말고 나도 챙길 걸. 그랬으면 덜 다쳤을 것 같아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김치전이 고소하게 익었습니다. 다 같이 앉아 먹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씩 돌렸습니다. 미자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밤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6개월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오늘 일기를 썼습니다. 김치전을 부쳤다. 순이 님이 농담을 해서 웃었다. 오랜만에 배 터지게 웃은 것 같다. 상속은 돈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배웠다. 아들이 돈을 원한 게 아니라 신뢰를 버린 게 문제였다. 효도는 말이 아니라 함께 걷는 시간이라는 것도 배웠다.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서 돈 보낸다고 효도가 아니다. 돌아오는 표가 없어도 괜찮다. 길은 내가 쓴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준호에게서 한 달에 한 번씩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엄마, 날씨 추운데 건강하세요. 미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할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멀어진 것입니다.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수채화를 그릴 것입니다. 점심에는 텃밭에 갈 것입니다. 저녁에는 순이와 산책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75해를 살았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자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솔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미자는 미자로 살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